미국의 어느 건강식품 매장에서나 약 달러면 살 수 있는 처진 피부를 리프팅하고 탄력을 주는 크림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서서히 처지는 얼굴, 윤곽을 잃은 턱선, 탄력을 잃은 뺨, 10년 전의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피부 등 이 모든 문제는 주사나 레이저, 단 한 번의 클리닉 방문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튜브 하나로 매일 밤 얼굴 전체와 목에 2,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림은 진피층 깊숙이 침투하여 임상적으로 가장 검증된 항노화 의약품 화합물이 표적으로 삼는 진피 섬유화 세포에 동일한 레티노이드 수용체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은 제1형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세포 회전율을 가속화하며 기존의 구조 단백질을 절단하는 MMP 효소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당수의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화합물을 매일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만드는 자극, 각질 벗겨짐, 광과민성 없이 이루어집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차라카사미타의 피부 처짐과 구조적 조직 약화에 대해 이 성분을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정 의사들은 의학 정전 Canon of Medicine에서 탄력을 잃은 얼굴 피부에 이를 처방했습니다.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발표된 무작위 이중 맹검 임상 시험에 따르면 하루 2번 12주 동안 바른 후 피부 탄력, 잔주름, 신축성에서 국소 항노화 화합물의 골드 스탠더드인 레티놀과 동등한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발표되고 인용되었으나 진피층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제품을 팔아 매년 5던 3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뷰티 업계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크림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진피 콜라겐 합성을 만들어내는 6달러짜리 튜브는 아무런 실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영원히 재구매하는 제품들로 이루어진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저렴한 피부 탄력 치료제와 이를 묻어버린 뷰티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며 예전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 피부를 살짝 위로 당겨봅니다. 턱선이 날렵해집니다. 뺨이 올라갑니다. 무거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다시 처집니다. 당신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있는 세럼, 크림, 탄력 로션에 손을 뻗을 때마다 이번에는 무언가 실제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바릅니다. 하지만 선반 위의 모든 제품은 표면에서만 작용하고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원인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표면에서 이미미풀 아래 콜라겐 지지대가 존재하며 당신이 지금까지 구매한 모든 탄력 제품이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진피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력 제품 시장은 소비자의 역사상 가장 냉소적으로 구축된 수익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제품의 사용감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용감은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느껴지도록 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질감은 부드럽고 향은 세련되었으며 바른 직후 피부 표면은 즉각적으로 차오르고 팽팽해집니다. 폼뮬러에 포함된 습윤제와 피막 형성제가 수분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약 3-6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인 팽팽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바릅니다. 이 제품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병을 사도록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에 발표된 한 연구는 시판 중인 36개의 항노화 및 탄력 크림을 검토한 결과 진피 콜라겐 밀도의 측정 가능한 증가를 만들어낸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45달러짜리 드럭스티 제품도 180달러짜리 고급 세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스트한 36개 제품 중 어느 것도 피부가 실제로 탄력이 있는지 아니면 처져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조직에서 단 하나의 측정 가능한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표면의 변화, 수분 공급, 그리고 탄력이 생기는 듯한 느낌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처음 배합을 시작한 날부터 정확히 그 목적만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진피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성분표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등장하는 콜라겐 자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판 탄력 제품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너무 커서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국소적으로 바른 콜라겐 분자는 각질층 표면에 머물러 있다가 다음 세안 시 씻겨 내려갑니다. 구조적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화 세포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화장품 업계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스킨케어 업계는 최초의 경피2가 연구가 발표된 1970년대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과학을 알지 못하고 제품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그 연구 이후 50년 동안 국소용 콜라겐을 활성 성분으로 계속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 진짜 콜라겐 합성이 촉발되는 진피섬유화 세포에 도달하려면 약 500달톤이라는 특정 분자량 임계치 미만의 분자와 각질층의 세포 간 지질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지용성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식물 추출물은 이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바쿠치올은 예외입니다. 바쿠치올은 수천 년 동안 인도 아대륙,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라온 꽃피는 허브인 보골지 피소라레아 쇼리리포리아, 식물의 씨앗과 잎에서 발견되는 메로테르펜의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의 분자량은 500달톤 임계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지용성 프로파일 덕분에 각질층 지질 통로를 통과하여 섬유화 세포 수준에서 양리학적 활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로 진피에 직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피에 도달한 후 이 성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뷰티 업계가 이를 묻어버린 정확한 이유입니다.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에 발표된 2019년 무작위 이중 맹검 임상 시험에서는 안면 피부 처짐이 확인된 환자들을 등록하여 12주 동안 하루 2번 바쿠치올 크림 또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도록 배정했습니다. 레티놀은 국소 항노화 활성 성분의 골드 스탠더드이자 진피 콜라겐 합성 증가에 있어 임상적으로 가장 검증된 일반 의약품 화합물입니다. 12주 후 바쿠치올 그룹은 잔주름, 피부 탄력, 신축성에서 레티놀 그룹과 동등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동등했습니다. 상당수의 환자에게 레티놀을 매일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만드는 자극 각질 벗겨짐, 광범 인성도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바쿠치올이 내약성이 우수한 레티놀 기능적 유사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레티놀과 동일하게 진피섬유화 세포의 레티노이드 수용체 경로를 활성화하여 제1형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세포 회전율을 가속화하며 기존 콜라겐을 절단하는 MMP1 및 MMP 스름 효소 활성을 억제하되 레티놀의 염증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분자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런던에 사는 49세 여성은 피부 장벽 민감성 때문에 3년 동안 레티놀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상담한 미용 피부과 전문의의 권유로 하루 2번 바쿠치올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10주 후 그녀의 피부과 전문의는 표준화된 큐토메트리를 사용하여 피부 탄력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측정했습니다. 그녀가 2년 동안 레티놀을 시도하며 얻지 못했던 진피 리프팅 효과가 약국에 단 한 번도 입고된 적 없고 이전 피부과 전문의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으며 그녀가 수백 달러를 썼던 탄력 크림 브랜드들이 단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던 화합물을 통해 10주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 화합물이 처음 기록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쿠치올의 역사는 뷰티 업계가 접하고 평가했으나 수익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임상 지식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강력한 특성이 역설적으로 경제적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전통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밥치라 불리는 보골지 식물은 차라카 사미타와 수슈루타 사미타의 조직 약화, 구조적 손실, 그리고 고대 의사들이 피부가 그 아래의 살에서 느슨해지는 현상이라고 묘사한 피부 상태를 위한 주요 처방으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현대 피부과학에서 말하는 피부 처짐, skin laxity 및 진피 표피 접착력 감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아시아 아유르베다 관행에서는 2019년 동료 평가 저널에서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나중에 확인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피부 탄력 효과를 위해 밥치시아 제제를 국소적으로 발랐습니다. 전통 중의학에서는 보골지 부구치라고 불리는 동일한 식물이 당나라의 본초 벤차오와 명나라의 고전 문헌에 구조적 탄력과 견고함을 잃은 피부를 위한 피부 회복 처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세 페르시아 의학에서는 이븐 시나 아이븐 시나의 의학 정전에 조직 하강 및 구조적 약화를 동반하는 피부 상태를 위한 보골지 처방이 등장했습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의학 전통, 2000년의 시간, 세 대륙이 모두 동일한 식물 화합물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경 모든 주요 뷰티 브랜드의 포뮬레이터들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성분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진피 콜라겐 합성을 만들어내는 제품은 고객이 콜라겐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만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생물학적 결과 없이 효과가 있는 듯한 감각만 만들어내는 제품은 고객이 평생 동안 6주마다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계산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업계는 항상 그 계산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노화 스킨케어 시장은 2023년에 67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진 피부를 위해 특별히 마케팅되는 크림, 세럼 기기 등 탄력 및 리프팅 카테고리는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피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해당 카테고리의 모든 제품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영구적으로 심어진 한 가지 믿음에 의존합니다. 바로 진정한 진피 리프팅은 클리닉, 시술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급의 레티노이드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바쿠치올은 $6짜리 튜브와 동료 평가를 거친 임상시험으로 그 믿음을 파괴합니다. 바쿠치올은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보골지는 수백만 년 동안 인도 아대륙 전역에서 자라왔으며 기원전 500년에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처진 피부에 바르던 메로테르펜 화합물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뷰티 브랜드는 없습니다. 꾸준히 사용할수록 누적되고 지속되며 점점 더 효과적인 구조적 진피 개선을 만들어내는 화합물을 중심으로는 6주 단위의 재구매 주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6짜리 튜브가 전달하는 레티노이드 수용체 신호로 인해 섬유화 세포가 활발하게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고 있는 고객으로부터는 6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는 반복 구매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뷰티 업계는 바쿠치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를 억압한 것이 아닙니다. 5,3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6짜리 해결책을 억압하는 유일한 방식, 즉 그 이름을 절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억압했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쿠치올 농도가 최소 0.5%로 표준화된 바쿠치올 크림이나 세럼을 구매하십시오. 이 수치는 라벨에 표시되어 있으며 2019년 임상시험에 사용된 농도와 일치합니다. 30ml 튜브의 가격은 농도와 브랜드에 따라 $0에서 $50 사이입니다. 연연 5% 미만에서는 진피 섬유화 세포의 레티노이드 수용체 활성화가 연구에 기록된 콜라겐 합성 반응을 일으키기에 불충분합니다. 0.5%에서 1% 사이가 임상적으로 문서화된 유효 범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세안 후 두세 방울 또는 완두콩 크기만큼의 양을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누르는 동작으로 얼굴 전체와 목에 바르십시오. 누르는 동작은 지용성 바쿠치올 분자를 각질층 지질 통로를 통해 진피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문지르는 동작은 제품을 표면에 넓게 펴 바르지만 침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접촉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턱살 형성과 하악 처짐이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인 턱선과 아래쪽 뺨, 그리고 광대뼈 지방 패드가 내려 앉은 측면 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른 후 각 부위의 손바닥으로 3-5초간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십시오. 목의 경우 양손바닥을 사용하여 쇄골에서 턱선까지 양쪽을 동시에 단단하게 위로 쓸어 올리듯 바르며 목표면에 꼬박 90초를 할애하십시오. 레티놀과 달리 바쿠치올은 광과민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바르는 것 역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적응시킬 필요 없이 첫날부터 하루 2번 바르십시오. 진피 콜라겐 합성 반응은 누적됩니다.
표면 결이 개선은 일반적으로 하루 2번 꾸준히 발랐을 때 3세에서 4주 이내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측정 가능한 탄력과 하안면 윤곽의 가시적인 리프팅 효과는 8% 이후 2주차에 뚜렷해집니다. 3년 이상 지속된 뚜렷한 턱살 처짐과 심각한 하악 이완의 경우 최종 평가를 위해 하루 2번씩 16주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깊게 자리 잡은 처짐은 수년간 누적된 콜라겐 결핍을 의미하며 재건 과정은 진피의 생물학적 속도에 맞춰 진행됩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46세 여성은 95달러짜리 탄력 세럼을 2년 동안 하루 2번 사용했지만 표준화된 임상평가에서 피부의 실제 탄력에는 측정 가능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루 2번 1% 바쿠치올 크림으로 바꾼 후 12주차 후속 진료에서 그녀의 피부과 전문의는 큐토미터, 즉 큐토메트리 턴원로 측정한 피부 탄력의 측정 가능한 개선과 하악 윤곽에 선명돼서 가시적인 개선을 기록했는데 이는 2년 동안 사용한 비싼 세럼이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세럼은 그녀의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쿠치올은 그녀의 섬유화 세포와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카 사미타, 차라카 사미타. 는 준원이 초셰노온이 500년 전 밥치가 처지는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했습니다. 이븐 시나는 11세기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나라 의사들은 최초의 뷰티 브랜드가 존재하기 수백 년 전 중국에서 피부의 구조적 복원을 위해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료 평가를 거친 국제 피부과 저널에 발표된 이중 맹검 임상 시험은 이 글을 읽는 화장품 연구원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측정되고 표준화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통해 이것이 국소 항노화, 활성 성분의 골드 스탠다드와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500년에 걸쳐 3가지 다른 의학 전통에서 이루어진 모든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보골지, psoraria, chorerifolia. 식물은 결코 재조합된 적이 없습니다. 진피 섬유화 세포의 레티노이드 수용체 경로는 바쿠치올에 대한 반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뷰티 산업이 진피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여러분 피부의 의존성이 연간 5원 3개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6달러짜리 튜브가 선반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화장대 위 제품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업계가 숨기려 했던 과학과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유지되는 해결책을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이 지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억압되었던 프로토콜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리며 그 안에는 훨씬 더 혁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